관련된 거 아닐까? 창 들어가니까? 창업 뭐 이런 건가? 직업을 만드는 과정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직업 같은 거를 한다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한민국 실업자 수 100만 명 시대, 꽁꽁 얼어붙은 청년 취업 시장인데요. 취업은 더 이상 청년 실업률의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최근 나만의 직업을 만드는 창직에 관심을 돌리는 청년들이 많아졌습니다. 창직으로 자신이 갖고 있던 지식과 기술에 흥미와 적성을 더해 나만의 직업을 만듭니다. 너무 고마웠다고 이렇게 인사해 주시는 그 순간순간 우리가 되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 잘 걸어서 나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일을 잘했구나 하는 생각들이 가장 보람됩니다. 저희 디자인을 이용하시고 소비자들이 좋아했다거나 아니면 또 판매가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피드를 받으면 가장 보람이 느낍니다. 평범함을 거부하고 상상 속의 직업이 현실화되는 청년 취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창직의 모든 것을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직업이란 어떤 것인가요? 과거에는 취업을 통해서 비교적 안정적인 일을 선택하거나 창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20대, 30대 청년들은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창직이라고 하는데요. 청년들이 창직에 관심을 두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좀처럼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청년 실업률과 취업률 때문입니다. 분명 청년 일자리 창출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취업으로 기존의 노동시장에 뛰어들기보다 나만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창직. 구직보다 창직이 떠오르고 있는 이유를 지금 공개합니다. 타자기의 보급으로 타자원의 직업을 탄생시켰지만 컴퓨터의 보급으로 타자원은 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화 교환원, 버스 안내양까지 이제는 찾아볼 수 없는 직업인데요. 직업은 시대에 따라 새롭게 생성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이끌어온 3차 산업혁명에 이어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예고하면서 직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실업률과 청년 고용 절벽 속에서 많은 사람이 창업시장에 뛰어들기도 하지만 성공보다 실패를 경험하는 자영업자들의 사례를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취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은퇴 시기는 점점 더 빨라지면서 최근 자기만의 전문성을 살린 나만의 직업을 만드는 창직이 뜨고 있습니다. 창직은 개인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 또는 가치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직업을,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활동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젊은 층을 비롯해서 개인의 어떤 개성이라든지 가치에 따라서 자기에 맞는 직업을 스스로 찾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 뭐 플랫폼이라든지 다양한 그 기기가 발전하면서 이제 과거보다는 직업을 만드는, 일자리를 만드는 활동들이 훨씬 더 좀 편리해졌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직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기존에 없는 직업을 새로 만들어내는 일을 말하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창업과 다른 개념입니다. 창업은 창직을 통한 하나의 운영 형태로 보기 때문에 창업보다는 창직이 상위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창업과 다른 개념인 창직. 창직으로 미술 커뮤니티 디자이너와 식생활 교육 전문 강사를 의미하는 푸듀케이터, 그리고 공부 환경 전문가와 유언 영상을 제작해주는 직업까지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직업이 다양하게 생겨났습니다. 장년층뿐만 아니라 은퇴 준비자들에게도 창직이 새로운 대안으로 태동하고 있습니다. 아직 태동기이긴 하지만 산업 구조 변화와 직업 세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창직의 필요성은 점점 중요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1년 유엔에서 발간한 2025년 유엔 미래 보고서에 수록된 생소한 직업으로 가득한 미래의 유망 직업만 보더라도
창직이 미래의 대세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데요. 남이 만들어 놓은 취업의 문을 두드리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아이디어로 직업을 만드는 창직은 청년 실업과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해법일 것입니다. 사상 최대 취업난과 시대적 변화에 따라 직업이 사라지고 변화하면서 창직이 관심받고 있는데요. 창직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나만의 직업입니다. 그런데 창직도 취업만큼 어렵고 망설여진다고요? 괴테는 시작하는 것 그 자체가 천재성이고 힘이며 마력이다라고 했습니다. 망설이기보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일 텐데요. 지금부터 창직을 시작하고 열정과 노력으로 성공을 이뤄낸 청년들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창직, 결코 특별한 청년들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안정적인 일자리보다 새로운 직업에 도전한 청년 창직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직업으로 인정받는 창직의 세계를 만나봅니다. 함께 보시죠. 직업에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이 필요한 시대인데요.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와 적성을 살려 창직에 눈을 돌린 청년이 있습니다. 이곳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동물 휠체어를 제작하는 패츠 ONP인데요. 이 일을 창직한 동물재활공학사 김정현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패츠 ONP 대표 김정현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동물들의 재활 훈련 용품 그리고 장애동물의 의수족과 보조기 휠체어를 만드는 그런 동물 재활공학사입니다.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한 8년 전에 유튜브에 돌고래의 꼬리가 절단되어서 그 꼬리를 만들어줬던 그런 영상들이 인터넷에 돌았었는데요. 그때는 무심코 지나갔다가 내가 의지 보조기를 만드는 사람인데 그럼 동물들한테 의지 보조기를 만들어준 사람은 있을까라는 관심을 갖게 됐었는데요. 사람이 만드는 의수족을 만드는 사람들이 동물의 의수족을 만들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우리 한국에서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 기술 연수를 통해 가지고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 동물재활공학사라는 직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현 대표가 창직한 동물재활공학사는 반려동물에게 맞춤형 보조기나 휠체어를 제작해주는 일을 하는데요. 사람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도 의료 보조기가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반려동물이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사실 그렇게 많은 인구가 키우지는 않았는데 해외 사례를 봤을 때도 그렇고 앞으로의 시장성도 그렇고 동물들에게 의료적인 혜택들이 굉장히 많이 재활복지라고 하죠. 동물복지라고 하는데 그런 시스템들이 선진국 앞으로 갈수록 좋아지고 있고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국도 그 가능성과 그 시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한국에서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기를 실제로 착용한 모습인데 위에 뼈, 관리가 체중이 아니고 이 무릎 위에.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늘면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함께 성장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패츠 ONP의 동물재활 기기를 찾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런 제품을 만들어주는 곳이 없다 보니까 해외 사례를 많이 찾았었는데요. 일단은 구글에 서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먼저 검색을 했는데요. 꽤 많지는 않았지만 한 10군데 정도에서 5군데 정도의 업체가 인터넷에 나왔었는데요. 그 업체들에게 일단은 그 메일을 보내서 내가 한국에서 이런 의료적 혜택을 동물들에게 주고 싶다라고 메일을 보냈는데 사실은 답장이 오는 곳은 없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계속 보냈는데 한 곳 업체에서 일단은 OK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 와서 기술 연수를 받아라라고 해서 한국에서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직접 제작 기술을 전수받은 김정현 대표는 지난 2013년 패츠 ONP의 문을 처음 열었는데요. 창직을 위한 철저한 준비 과정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동물재활공학사라는 생소한 직업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국에 이런
직업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자 않는 것을 새롭게 알리고 하는 것들이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도 사실 지금보다는 굉장히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수의사 선생님들한테 알리는 것도 참 어려웠고요. 그리고 일반 보호자님들, 그리고 견주님들께 알리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홍보물도 많이 뿌리고요. 또 병원에서도 많이 또 방문해가지고 또 홍보도 하고 수의 학기를 통해가지고 또 많이 홍보를 했었는데 한 1년, 2년 때까지만 해도 정말 싸늘했죠. 예, 정말 싸늘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데 조금 많이 힘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직 초반에 홍보에 주력했지만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도전한 결과 동물 휠체어 제작업체로 패츠 OMP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퇴행성 관절은요, 허리로 타고서 애가 잘못 걸으면은 일어나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항상 불안했어요, 제가. 또 가다가 미끄러질까봐 불안하고 있는데 이걸 착용하니까 너무너무 지금 마음이 편해요. 감사합니다. 못 걷던 아이들, 또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와서 또 이곳에서 그 장애를 조금이나마 극복하고 또 좋아하시는 그 반려견의 견주분들 또 보호자님들의 그런 표정과 마음을 보면서 참 이 일을 잘했구나, 또 잘 걸어서 나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일을 잘했구나 하는 생각들이 가장 보람됩니다. 최근 반려동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반려인들의 보조기 제작 의뢰가 늘었는데요. 김정현 대표는 동물재활공학사를 통해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만들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일단은 동물재활공학사를 많이 배출하는 게 저의 이제 한 가지 목표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기관과 또 협회가 설립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겁니다. 해외 시장을 개척해서 우리나라의 이런 좋은 제품들이 해외에서도 많이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두 번째 목표이고요. 세 번째 목표라고 하면 국내 시장에서 우리 패츠OMP가 선도 기업이기 때문에 각 광역시마다 지점을 설립해서 그쪽에서도 이런 많은 아이들, 또 동물들, 또 보호자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가장 큰 저희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애완동물이 많아지면서 다치는 동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하는 동물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한 서비스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애완동물 또는 뭐 그런 어떤 재활공학사라는 그 직업 자체가 이런 사회의 수요, 또 사회의 어떤 변화에 기반해서 창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지금보다는 수요가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요즘 창직에 뛰어든 또 한 명의 청년이 있습니다. 이곳은 올해로 창직 8년 차인 국내 최초 아트 가이드라는 직업을 만든 써니사이드업인데요. 아트 가이드를 창직한 주인공은 바로 전아름 대표입니다. 투어하는 장소가 그냥 일반적인 여행지가 아니라 뭐 미술관이나 갤러리나 궁이나 뭐 한옥마을 같은 이렇게 문화 장소거든요. 아트라고 하는 예술을 가이드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트 가이드라는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 당시에 잠깐 제가 유럽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럽에는 이제 역사, 문화, 유적지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가이드 분들이 투어를 해주시잖아요. 그 설명을 듣고 나서 그걸 보면은 확실히 이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걸 해봐야겠다. 근데 이미 기존에 이제 그렇게 관광지를 가이드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지만 왠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들어가도 현대미술이라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래서 갤러리를 투어해주면 조금 더 재밌는 또 짧은 어떤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전아름 대표는 여행 가이드와 큐레이터의 중간 개념으로 아트 가이드라는 명칭으로 창직했는데요. 써니사이드업의 아트 가이드는 문화예술 교육과 문화장소 투어를 하며 여가와 취미 생활을 원하는 소비자를 겨냥한 맞춤형 문화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0대에서 50대 정도의 약간 좀 재력이든 시간이 조금은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미 영화나 뭐 여행이나 연극이나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뭔가 좀 다른 문화 생활을 찾을 것이라는 그런 시장 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써니사이드업은 좀 더 많은 사람이 문화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유행을 따르는 상품보다 오래도록 관심받을 수 있는 스테디한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요. 어떤 메뉴 중이신가요? 네, 저희 이제 갤러리 투어나 골목길 투어도 스케줄 잡힌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잘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트 가이드를 찾는 사람이 많아져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지만 8년 전 창직 초기에는 전아름 대표도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 초반 한 3년 때는 돈이었던 것 같아요. 자금 문제가 제일 컸고, 왜냐면은 저는 자금을 모아서 시작한 것도 아니었고, 뭐 정부 지원이나 뭐 그런 거 없이 제가 대출 받아가지고 제 힘으로 했던 거라 초반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근데 운이 좋게 되게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안정기를 찾아서 그 이후로는 돈 문제는 없었고, 사람 관련해서 이슈들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되게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괜찮은 분들을 잘 만나서 지금 팀원이 정말 제일 좋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문제 아닌 문제는 저한테 그냥 숙제인데, 제가 회사를 취업을 해본 적이 없이 그냥 바로 창업을 한 케이스라 회사의 그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을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이제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계속 하면서 배워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로서의 그런 시스템을 정착을 시키는 게 지금의 숙제인 것 같아요. 아트 가이드를 통한 써니사이드업의 문화 교육은 캘리그라피, 마술, 드로잉, 팝아트 초상화, 인테리어 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네온사인 만들기가 진행됩니다. 전아름 대표가 외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체험을 하는데요. 아주 독창적이지는 않지만 무조건 고객 맞춤으로 진행하는 것이 이 사업의 특징입니다. I will talk about the practical part, which was very interesting and memorable. I think it's very nice for the foreigners to do something with their hands, to leave some memories in order to make some connection with other students.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 너무 특이하면 구매가 좀 꺼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뭐 나이 상관없이, 성별 상관없이, 뭐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쉽고 재밌게 따라할 수 있는 조금 스테디한 프로그램들만 개발을 해요. 그게 저희의 포인트고, 그리고 저희 회사가 이제 시스템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5명에서 500명까지도 가능하고, 그리고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아무 곳이나 저희 출장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저희 회사의 성공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써니사이드업은 고객 요청에 따라 아트 가이드와 함께 갤러리와 궁, 그리고 골목길과 같은 문화장소 투어를 하게 됩니다. 북촌 마을 투어라고 북촌의 역사나 이제 볼거리나 놀거리들 소개하는 그런 투어입니다. 아트 가이드를 통해 문화예술을 사람들에게 더 가깝게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싶은 것이 전아름 대표의 바람입니다. 가이드를 여행할 때 많이 이렇게 부르는데, 여행이 사실 뭐 몇 박 며칠, 뭐 좀 장기간 이런 여행도 있지만, 오늘처럼 2시간짜리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짧게 하는 그런 다양한 여행들도 앞으로 더 많이 니즈가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써니사이드업은 개인이나 기업뿐만 아니라 단체의 의뢰가 들어오면 직접 기획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요. 아트 가이드가 직접 설명해주면서 투어를 진행하기 때문에 문화 콘텐츠를 생소하거나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냥 왔을 때는 먹거리랑 일반적으로 쓱 흘러 지나갔던 거리를 오늘 이제 가이드 선생님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같이 겸해서 들으니까 꼭 새로운 곳에 여행 온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았고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아서 진짜 추억여행 하듯이 그렇게 오늘 즐겼던 것 같아요. 마지막 투어까지 다 같이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인들한테도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투어든 클래스든 하고 나면 사람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고마웠다고 이렇게 인사해주시는 그 순간순간 우리가 되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감사함이 있고요. 이제 제가 만든 이제 사업체고 제가 만든 직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시간적인 자유를 많이 느낄 수 있다는 게 가장 삶에서 되게 중요한 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또는 가치 있는 일, 이렇게 생각을 많이 두시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가 만들려는 어떤 그 일이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낼 수 있는 일인지, 그러니까 돈이 될 만한 일인지, 그것도 약간 세속적이게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거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고민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런 문화적인 그 욕구가 커지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새로운 환경에 적절한 또 환경에 맞춰진 새로운 직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 여러 가지 그 생활 수준이라든지 국민의 어떤 문화적 욕구가 커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과 관련된 창직 이 내용들은 앞으로도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할 기회가 늘어날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취업의 문보다 창직의 문을 두드린 청년에 의해 새롭게 태어난 두 가지 직업을 만나봤는데요. 창직에 성공한 국내 최초 동물재활공학사 김정현 대표는 우리나라 환경에는 낯설지만 반려동물에게 꼭 필요했던 일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문화투어와 문화체험을 소개하는 아트가이드를 창직한 전아름 대표는 무조건 고객 맞춤형 문화 콘텐츠를 서비스하면서 창직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창직, 어쩌면 신선한 아이디어와 열정이 있다면 도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분야일 텐데요. 취업도 창업도 아닌 창직에 도전한 또 한 명의 청년 CEO의 이야기를 통해서 창직에 담긴 미래를 만나보겠습니다. 틈새 시장을 찾아내 창직에 성공한 또 한 명의 청년이 있는데요. 청년 창직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이곳은 서울시 용산구. 조금은 평범해 보이는 청년. 창직으로 어떤 직업을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뭐 하시는 분이신가요? 네, 농부님들과 지금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면서 디자인 작업물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업 디자인 플래너라는 직업을 만든 농부리지 조현준 대표입니다. 대학교 전공을 국제통상학과를 나와서 이런 판매나 마케팅 쪽에 매우 관심이 많았는데요. 근데 그때 우연한 기회에 농업이란 걸 알게 됐고, 그 농업의 제품을 봤을 때 매력적이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이런 디자인이나 마케팅 쪽에 더 전념을 하는 게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이제 또 그런 것들도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지만 도시에 계시는 이런 다양한 분들하고 연결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산물 디자인에 관심을 둔 조현준 대표는 지난 2014년 창직 어워드 연말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받으며 아이디어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농업 디자인 플래너를 세상에 알렸는데요. 농업 디자인 플래너가 모인 농부리지를 통해 농부는 수익을 올리고 소비자는 더 좋은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소위 말하는 레퍼런스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이렇게 금상을 받고 수상을 하고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비즈니스와 관련된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누구를 만난다든지 그럴 때 좋은 그런 저희를 소개하는 배경이 됐던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 지원 사업으로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청년취업 아카데미 내에서 특수과정으로서 창직과정이 유일한 창직 관련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창직에 대한 기본 공통 역량 교육을 받은 이후에 창직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과 멘토링, 이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부리지 조현준 대표는 농업 디자인 플래너를 알리고 농업 디자인 플래너를 이용할 고객인 농민들을 찾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 발로 직접 뛰는데요. 조현준 대표가 오늘 방문한 이곳은 경북 군위 농산물 한마당 축제 현장입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네, 여기는 이제 군위 농산물 한마당이라는 축제인데요. 군위에 계시는 이제 많은 농부님들이 오시는데 여기에 저희가 디자인 컨설팅을 해드리러 이렇게 왔습니다. 조현준 대표가 직접 농업 디자인 플래너를 홍보하는데요. 농업 디자인 플래너는 농업인을 위해 제품 브랜드를 만들어주고 디자인과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그런 식으로 만들면 기본 단위가 한 얼마 정도 돼요? 작은 박스가 필요하신 거죠. 상담 받으셨는데 좀 어떠세요? 네, 소량으로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또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다니까 상당히 우리 농가 입장에서는 상품을 디자인하는 그런 부분에서 비용도 적게 되고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어쨌든 하는 일이 농부님들 관점에서 보면 판매를 더 잘하려고 하시는 건데 저희 서비스라든지 저희 디자인을 이용하시고 소비자들이 좋아했다거나 아니면 또 판매가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피드를 받으면 가장 보람이 느낍니다. 농부리지의 농업 디자인 플래너를 이용하면 농업인들은 청년들이 만들어낸 참신한 디자인과
농산물 홍보 아이디어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 쪽에 창업을 한다 그러면 B2C가 많거든요. 소비자들, 그러니까 농산물을 소비자한테 팔아주는 형태가 많은데 아직까지 이제 농업인분들을 더 잘 팔 수 있게 도와드리는 서비스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농업인들의 성장 파트너로 성장하는 게 성장 파트너로서의 이제 서비스를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많이 힘들 건데요. 저도 이제 해봤지만 정말 많이 힘들거든요. 실패도 많이 하고, 근데 100번 실패하면 한 번 정도는 성공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성공에 대해 가치를 두고 또 50번 도전하면 또 한 번 성공을 하고, 이렇게 처음에는 많이 실패를 하겠지만 거기서 자들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 하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왔듯이 하시는 분들도 꼭 결실을 거두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창직하는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런 버텨내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기가 좋아하고 또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게 시장에 정착하려면 다양한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네트워크, 그 다음에 실제 그것을 꽃피우기 위한 여러 가지 자원들을 분석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변화에 맞춰서 본인들에게 이제 부족하고 또 필요한 내용들을 항상 학습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연계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상상 속 직업을 현실화하는 나만의 직업을 만드는 청년 창직자들. 창직에 도전하는 청년들의 노력과 열정을 통해 직업의 미래와 희망을 만납니다. 사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서 시장에 정착하려면 상당히 기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요. 또 그 과정에서 뭐 자금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그들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줘야만이 더 많은 창직 사례가 나올 거라고 보고요. 창직은 유연한 사고와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경험하는 미래지향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창직의 경험은 미래를 사랑하는 직업인으로서 역량을 키워줍니다. 앞으로 차별화되는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대안이 되리라고 예측해봅니다. 창직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데요. 창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그리고 톡톡 튀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창직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창직 교육 훈련 프로그램과 우리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해보지 않고는 당신이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창직에 대한 아이디어는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기를 망설이고 있으신가요? 젊음과 열정이 있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없던 나만의 직업, 창직에 지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직업을 만드는 창직의 주인공, 바로 당신입니다.